안녕하세요. 서정아의 지금고전 고등학교 한문입니다. 성 수십 형화하여 이 조서라. 수십 마리의 반딧불이를 담아서 책을 비춘다. 풍성할 성, 가득 담을 성. 이를 성과 그릇명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릇 안에 가득 담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이 그릇은 청동기 그릇을 말합니다. 샘수. 자, 끌루자하고 칠복자로 구성이 됐어요. 칠복자를 보시면 요것도 칠복이고 이것도 칠복인데 원래 이 글자가 칠복이어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왼쪽 글자로. 칠복자 고문자를 보시면 이 또자가 원래 오른손의 의미가 되잖아요. 이 위에 이제 이렇게 작대기 같은 걸 쥐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그래서 요걸로 톡톡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복자는 상대를 상하도록 다치게 하도록 친다는 의미가 아니고 살짝 자극을 준다는 의미로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샘수에 칠복자가 들어간 거는 샘을 하면서 뭔가를 톡톡톡톡 치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센다는 의미로 칠복자가 들어간 거고요. 자, 끌루자는 여기에서 루가 이제 성부가 됐어요. 모음을 가져온 거죠. 루수. 자, 끌루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자, 끌루자, 샘수에 포함된 이 끌루자, 바닥에 대고 당길 루자, 바닥에 대고 끄는 거예요. 이 끌루자는 왼쪽에 나무 목자가 있으면 다락루가 돼요. 다락루, 누대 할 때 그 다락루의 루고요. 또 실사, 이 글자는 실사도 되고 가는 실 멱자도 돼요. 이 실사가 들어가면 실루자예요. 그다음에 주검시가 배치가 되면 이거는 자주루, 자주자주. 뭐 누누이 얘기하다 할 때 그 루자가 바로 이거예요. 자주루. 개똥벌레형, 반딧불이형. 개똥벌레형은 등불형자, 위쪽에 등불형자에 벌레충으로 구성됐어요. 이것도 역시 벌레충도 되고 벌레회도 돼요. 편의상 좀 벌레충, 더 흔하게 많이 쓰는 의미니까 전 벌레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등불형과 벌레충이 합쳐져서 반딧불이형, 개똥벌레 형자가 됐어요. 이 등불형자에 이렇게 불화가 위에 있고 이제 밑에 이렇게 덮을목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밑에 나무목이 있으면 영화로울 영자예요. 나무에 영화롭게 꽃이 핀 상태 그런 걸 형상한 거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등뼈려자가 이렇게 있으면 경영할 영자예요. 그래서 영화로울 영자, 경영할 영자, 그리고 이 경우는 형이잖아요. 다 성부를 나타내는 거예요. 반딧불이 형, 개똥벌레 형. 빛을 조명할 때 빛을 빛을 밝을 소자와 밑에 불화자로 구성이 됐어요. 자, 밝을 소 자체에도 보면 태양, 해일이 있어요. 해일과 불을 소가 합해져서 이거는 밝을 소가 됐고, 밑에 이제 불화가 더 보태지면서 이거는 빛이다. 조명할 때 그 빛을 조자가 됐어요.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성, 수십, 형화하여 이 조서라. 수십 마리의 그 화자가 더 붙었어요. 개똥벌레의 불빛, 반딧불이의 불빛, 그러니까 수십 마리의 반딧불이의 불빛을 풍성하게 담아서 써있자. 그것으로써 책을 비춘다. 성, 수십, 형화하여 이 조서라. 수십 마리의 반딧불이를 담아서 책을 비춘다. 진서의 차윤 열전편에 있는 글입니다. 차윤은 사람 이름이에요. 차윤의 일화를 말한 내용이에요. 갑인 무유하여 상영설 독서라. 집안이 가난해 기름이 없어서
항상 눈에 비추어서 책을 읽었다. 기름류, 물 숫자와 말미암을 유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물은 이게 기름인전 액체니까 그래서 물수가 주요 의미부로 들어갔어요. 말미암을 유는 성부죠. 소리가 완전히 똑같죠? 빛을 영, 비출 영, 또 반사할 영. 날일자와 가운데 앙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날일자, 이거 해일자도 되잖아요. 해. 태양으로 비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태양이 여기서 주요 의미부가 됐고 가운데 앙자가 그 소리부가 됐어요. 성부. 앙, 영, 앙, 영. 저 받침과 모음이 같죠. 네, 이 경우는 그렇습니다. 눈설, 비우자와 오른손을 의미하는 요글자가 됐습니다. 보통 고대의 그 오른손을 의미하는 이 글자가 나중에는 또자로 발전이 됐고 또 다른 경우는 또 이런 글자로 발전이 됐어요. 원래 그 본래 형태는 이런 형태로 갑니다. 옛날에 고자예요, 이게. 자, 눈설. 읽을 독. 말씀언과 읽으니까 어떤 책을 읽으니까 말씀언이 이제 주요 의미가 들어갔고 팔매자가 들어갔습니다. 이 팔매자하고 읽을 독하고 성부가 안 맞죠? 그런데 이 팔매자가 들어가면 거의 다 이런 발음이 나와요. 독 또는 뭐 다른 독하고 비슷한. 자, 볼까요? 팔매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팔매자. 자, 조개표가 밑에 있고 이 팔매자에서 왼쪽에 실사가 들어가면 계속하다 할 때 계속할 속, 이을 속자예요. 이거는 속이라는 음이 생겼죠. 음이 속이고 읽을 독자는 음이 독이잖아요. 모음하고 받침이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물숫자가 들어가면 도랑 독자예요. 자, 읽을 독하고 음이 같죠? 똑같죠? 자, 도랑 독. 그래서 이 도랑은 깨끗한 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독할 독자도 돼요. 모독하다 할 때 독이 바로 이 글자예요. 그다음에 자, 이 경우는 계속할 속이라는 의미였고 이건 도랑 독 읽을 독하고 소리가 같았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세 번째 이게 조개패가 있으면 조개패는 재물이라고 했잖아요. 고액권 현금. 자, 이거는 속죄하다 할 때 속죄할 속이에요. 죄사할 속자. 죄사할 속, 속죄할 속. 이 속죄라는 게 사실 돈을 주고 탕감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속죄하다라는 뜻이. 이 옛날에 이제 속죄할 속자에 이 글자가 들어가면 재물을 주고 죄를 탕감받는 거예요. 이 속죄할 속자가. 그래서 조개패가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가빈 무유하여 상, 영설, 독서라. 집안이 가난해서 기름이 없어서 그러니까 기름 살 돈이 없다는 뜻이죠. 그 등잔에 쓸 그 기름 있잖아요. 등불 그 등유 그 기름을 살 돈이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항상 눈에 비추어서 책을 읽었다. 눈에 비추어서 책을 읽었다는 얘기는 낮에는 당연히 그냥 책을 읽을 수 있지만 밤에는 어두우니까 등불이 없어서 그 하얀 눈에 그 달빛에 반사되면 눈이 없을 때보다 훨씬 밝게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표현한 거예요. 자, 갑인 무유하여 상, 영설, 독서라. 집안이 가난해 기름이 없어서 항상 눈에 비추어서 책을 읽었다. 이한의 그 문구라는 책에 실린 내용이고요. 그 편목은 손강영설 차윤치형이라는 편에 실린 내용이에요. 이 문장은 앞에 문장하고 뭔가 닮았죠? 한번 이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원문, 손씨 세로괄, 강, 갑인 무유, 상, 영설 독서, 소소 청계 교유 부잡, 후지 어사대부라. 송강의 집안 대대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송강의 집안이 가난해 기름이 없어서 항상 눈에 비추어서 책을 읽었다.
젊었을 때 청아하고 강직하여 교우 관계와 유학 생활에서 난잡하지 않았다. 나중에 관직이 어사대부에 이르렀다.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유학 생활은 우리가 보통 해외 유학하다 할 때 그 유학하고 이 유학하고 달라요. 그 유학과 유학의 차이, 놀유자가 들어간 유학과 머무를 유자가 들어간 유학이 다른데 우리가 이제 해외 유학, 뭐 유학원 할 때 유학은 이 머무를 유자를 쓰죠. 그런데 이 놀유자를 쓰는 유학은 정확히 어떤 의미냐면 스승을 직접 찾아가서 그 멀리 있는 스승을 찾아가서 그분한테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하겠죠? 이 머무를 유자의 유학하고 놀유자의 유학이 의미가 좀 유사하긴 한데 약간 달라요. 이거는 이제 체류한다라는 의미가 강하고 이 해외 유학할 때 유학은 이 놀유자에서 유학은 찾아가고 싶은 어떤 스승이 계신 거예요. 스승을 따라서 그분을 직접 찾아가서 멀리 가서 그분에게 배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놀유자에는 이제 같이 배우는 벗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벗 친구, 사귀다 이런 그 훈이 나중에 이제 파생돼서 생겼어요. 오구지욕이라도 불변기흙이라. 검은 개를 목욕시키더라도 그 검은색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까마귀 오. 자, 까마귀 오자. 세조자하고 닮았죠? 까마귀 오와 세조자의 차이는 이 가운데 여기 선 하나예요. 그러니까 까마귀 오는 요렇게 쓰는데 세조자의 경우는 여기가 한 줄이 더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강아지 구, 개구. 뭐 이 경우는 작은 개 그리고 강아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글귀 구가 성구가 되겠죠? 여기 구구 완전히 똑같아요. 그리고 개견자가 의미부가 되겠습니다. 변할 편. 연결할 련, 말을 이을 련자와 칠복자로 구성이 됐어요. 자, 그 어지럽게 연결될 련자예요. 중간에 말씀원이 있죠. 말을 이어가는 련자, 어지럽게 연결할 련자.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연결할 련자에 가는 실명자가 좌우에 똑같이 두 개가 있고 중간에 말씀은 있어요. 이게 이제 말을 이어가다 할 때 말리을 연, 연결할 연, 어지러울 연 다 됩니다. 어지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 활궁자가 있으면 활이 이렇게 굽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굽을 만자예요. 소리가 만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 자리에 벌레 충자, 벌레 회자가 있으면 오랑캐 만자가 돼요. 남쪽 오랑캐 만. 오랑캐 만자에 벌레 회를 넣었어요. 아, 좀 그러네. 자, 그리고 그다음에 마음 심자가 있으면 연애하다 할 때의 련이에요. 련. 뭐 연도 되고 련도 되는데 두음 법칙에 의해서 이제 연애가 된 거죠. 원래 그 사모할 련이에요. 련. 사모할 련. 자, 그래서 이거는 굽을 만자. 이거는 오랑캐 만. 이것도 만이죠. 이거는 사모할 련. 련. 그 니은 받침이 성부가 다 닮았어요. 그렇죠? 이 연결할 연자 때문에 니은 받침은 다 공통으로 들어갔어요. 변할 변자에도 그렇고. 변할 변자는 이렇게 어지럽게 연결할 연자에 그 칠복자, 막대기로 툭툭 치는 거, 그 침으로써 뭔가 변화를 도모하는 그런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변할 변자가 됐습니다. 거물흙. 거물흙은 이 자체가 부수예요. 거무룩은. 그런데 거무룩 안에 이렇게 점 4개짜리가 있는 거는 불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을림은 불 때문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 불화가 있는데 이 거무룩 자체가 부수예요. 거무룩자가 있는 글자를 한번 볼까요? 밑에 흑토가 있으면 먹묵이에요. 먹. 검은색 먹 있죠? 먹묵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개견자가 있으면 침묵할 묵자예요. 침묵할 묵. 이렇게 또 연결을 해서 자 그러면 이 먹묵자, 침묵할 묵자 다
묵 소리가 같잖아요. 근데 거물 흑자는 그냥 기억만 같으네요. 그렇죠? 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구지 욕이라도 불변 기흑이라. 까마귀 색깔의 개. 그러니까 까마귀와 개가 아니고 그 까마귀가 검정색이잖아요. 그래서 까마귀 옷자에는 검다라는 훈도 있어요. 파생된 거죠. 그러니까 까마귀 색이니까. 이 까마귀색, 검은색 강아지의 목욕은 또는 검정색 강아지를 목욕시키면 이 갈짓자는 이제 도치용으로도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가 도치될 때 도치됐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갈짓자를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검정색 강아지를 목욕시킨다는 얘기는 사실 그 도치가 되지 않았다면 이 오구는 이 뒤로 가야겠죠. 오구라는 이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도치가 됐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지자를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또는 수식어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갈짓자는. 두 가지 다 의미가 같으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검정색 개의 목욕은 그 검정색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원래 검으니까 원래 검정색이니까 아무리 씻어도 그 색깔이 변하진 않죠. 자, 오구지 욕이라도 불변 기흑이라. 검은 개를 목욕시키더라도 그 검은색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이 글은 정약용, 다산 정약용의 이담 속찬에 수록된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그 부언을 해준 말이 있죠. 한번 볼까요? 악인, 종, 미, 개가야라. 다음과 같은 걸 말한다. 악인은 끝끝내 개과, 그러니까 잘못을 고치지 못한다.